자, 1이라는 것은 과학에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면에 물체가 있고 이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힘 자,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있으면 우리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란 양은 힘에도 비례, 거리에도 비례. 그래서 W는 Fs 되지. 자, 이때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의 단위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줄 사용하고 있어서 자, 1줄에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1N의 힘으로 물체를 몇 미터 이동시켰을 때 1m 이동시켰을 때의 일이 바로 1줄입니다. 그래서 수는 수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면 뉴턴도 미터나 줄이나 동일한 단위야. 근데 지금의 경우는 힘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데 힘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 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기울어진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을 했고 근데 얘가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야. 자, 이때 이동 거리와 그리고 힘 사이의 사이각이 이렇게 세트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럴 때는 F가 한 일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F는 오른쪽 위로의 힘이어서 두 방향의 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수평 방향 오른쪽으로의 힘과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위로 들어올리는 힘 이거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대각선 방향의 F라는 힘이 있는 거지. 자, 이랬을 적에 특히 수평 힘은 F 코사인 세타만큼 그리고 수직 힘은 F 사인 세타만큼.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F가 한 일이 얼마니? 라고 하면 W는 FS인데 그때 이 F는 일을 한 주체가 되는 힘이 들어가야 돼. 근데 F 중에서 F 사인 세타라는 힘은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라서 수평으로 보내는 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 그럼 F 중에서 수평으로 보내는 힘은 바로 누구냐? F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W는 Fs 했을 때 그 F 자리에 주체가 되는 힘 그럼 F 중에서 F 사인 세타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F 코사인 세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F 자리에 F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거리 S.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1이라는 값은 지금 보는 것처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성분을 곱해야 한다는 얘기야. 힘과 이동 거리가 서로 나란한 성분을 우리가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이제 나중에 벡터를 공부할 적에 스칼라 곱이라고 해서 배우게 될 거야. 자, 얘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중앙에 껴있으니까 우리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보통 뒤로 돌려서 fs 코사인 세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이 fs 코사인 세타 값이 달라지겠지? 자, 세타가 0도일 때 그럼 이게 W는 fs 코사인 0도잖아. 근데 코사인 0도가 값이 1이지? 그래서 얘가 fs가 돼. 자,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세타가 0일 때니까 처음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 힘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자, 만약에 세타가 90도일 때 그럼 그때는 이란 양이 얼마냐? W는 fs 코사인 90도. 근데 코사인 90도가 값이 0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월크 값이 0이 나오지.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었는데 자, 일을 한 것 같지만 하지 않은 경우, 즉 W가 0인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 자, W가 FS라 보니 첫 번째로 F가 0인 경우 힘은 안 줬는데 그냥 이동은 계속해. 자, 이동을 하니까 마치 누군가 힘을 줘서 이동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걔는 힘을 받아서 이동한 게 아니라 이미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럼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간 거지 일을 한 주체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 일을 하지 않았어. 그 다음 두 번째로 S가 얼마일 때? 0일 때. 즉 힘은 줬는데 물체를 이동시키지 못했을 때 그때도 일하는 양이 0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벽한테 이렇게 미는 힘을 줬어. 힘은 줬지만 내가 벽한테 일하는 양은 얼마냐? 일하는 양은 0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와 S가 서로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이 F라는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 마찰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상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그리고
보여주는 수직 항력은 항상 존재하거든. 근데 이 중력과 수직 항력이 현재 운동 방향과 모두 몇 도를 이루고 있냐면 90도를 이루고 있고, 이때 수평으로 보는 데는 F라는 힘이 일을 한 거지 수직 항력이나 중력이 하등에 도움이 되진 않았어. 사실 F가 없어도 수직 항력과 중력은 항상 작용하는데 그때 얘를 수평으로 보내지 않잖아. 근데 얘네들이 바로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모두 90도인 그런 힘이지. 이럴 때 일을 하지 않는데 바로 이 경우는 식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지. 세타가 90도면 fs 코사인 90도라고 니 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타가 180도일 때 그럼 w는 fs 코사인 180도. 근데 코사인 180도가 얼마지 값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s. 자, 이란 양에다가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돼. 이때 우리는 음의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180도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야. 일반적인 면이어가지고 물체가 룰루랄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원히 못 가. 왜냐면 이 면이 거칠거칠해서 이 거친 면이 얘한테 운동을 방해하는 무슨 힘? 마찰력. 자, 이때 이 마찰력과 봐봐, 이동하는 거리, 방향과의 사이각이 지금 몇 도가 나오는 거야? 180도 나오지. 이동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하니까. 지금 이처럼 마찰력이 하는 일 같은 경우가 바로 세타가 180도인 경우, 그러니까 이동 방향과 서로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때 한 일은 마찰력에다가 거리를 곱하고 꼭 뭐를 붙여줘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자, 사실 월크는 봐봐. 내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벡터 표시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월크는 원래 방향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념이야. 크기만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엄밀하게는 반대 방향으로의 힘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원래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이 속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가 유지되겠지? 근데 마찰력이 있으면 속력이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지. 여기에서의 마이너스는 사실 운동 에너지를 걔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해.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다라는 의미의 마이너스. 그래서 오히려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벡터로서의 마이너스는 내가 신중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다르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줬을 때만 우리가 마이너스를 쓰는데, 지금 이 경우는 원래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무조건 마이너스의 일을 하는 거야. 무조건 음의 일을 하는 거야. 무조건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지. 그냥 문제를 풀 때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하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게 좀 빠르기는 해. 내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책이 여기 있어. 죄송해요, 가까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에너지. 자, 일을 하면은 꼭 에너지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일과 에너지는 서로서로 전환되는 동일한 물리량이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를 볼 거고, 역학적 에너지 중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이 K 천자를 붙이지. 대원 안녕. 완자 바꿨니? 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이 K 천자를 붙이는데 얘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자, 이때 이 운동 에너지 과연 그러면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같은 속력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질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 크고, 또 같은 질량을 갖는다고 한다면 속력이 빠를 때 운동 에너지가 큰데, 특히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속력이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되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들을 연결짓는 비례 상수 2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사용하지. 자, 그런데 일과 에너지는 얘도 단위 줄 사용하고 얘도 단위 줄 사용하니까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같은 물리량이라는 얘기거든.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정말 전환이 되는지 한번
그냥 MA 물체가 있는데 얘가 V0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런데 뭐 얘한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의 힘도 있고 왼쪽 방향으로의 마찰력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받는 R자임이 얼마니? 그러면 F에서 마찰력을 어떻게 한 만큼이야? 뺀 만큼이라고 할 수 있겠지. 힘이 10개가 작용하든 100개가 작용하든 R자임이 이 물체의 가속도를 일으켜. 자, 그래서 이 R자임이 MA야. 자, 그래서 얘한테는 지금 가속도 있어가지고 가속도를 갖고 운동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얘가 얼마나 갈 거냐면 S를 갈게. 그럼 봐봐. 가속도가 있었으니까 S를 갔을 때 이 물체는 속도가 달라져 있겠지? 자, 이때 얘한테는 F도 작용하고 스몰 F도 작용하고 합해서 R자임도 작용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일한량을 구해. 그럼 총 3가지의 일을 구할 수 있어. 라지 F가 하는 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마찰력을 하는 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자임이 하는 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그런데 특히 R자임이 하는 일 걔를 R자임을 내가 넷폴스 쓴 것처럼 얘를 워크 넷이라고 할게. R자임이 한 일이니까 R자임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돼. 자, 지금의 예에서는 R자임이 라지 F에서 스몰 F를 뺀 만큼이지.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R자임이라는 건 달라질 수 있지. 자, 그런데 힘이 10개든 100개든 R자임이 가속도를 일으키니까 R자임이 MA다. 그래서 이걸 MA로 대체할 수 있겠어. 자, R자임은 MA, 요 F넷을 내가 MA로 대체한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 R자임이 한 일은 MAS가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서 지금 이 AS를 보면 자, 얘한테 라지 F도 일정하고 스몰 F도 일정하면 R자임도 일정하고 그럼 가속도도 일정할 거거든. 자, 특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3번째 공식이 있었어. 걔가 바로 E,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앞에 2개는 별로 안 써. 얘를 거의 다 쓰지. 자, 그럼 여기 AS가 있잖아. 그럼 AS는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지? 얘를 어디에다 넣냐면 여기에다 넣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결국 M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분배를 해봐. 분배를 하면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 자, 이거 둘 다 운동에너지 식이잖아. 얘는 나중 속도니까 나중 운동에너지, 이건 처음 속도니까 처음 운동에너지. 그래서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뺀 거고, 즉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 바로 변화량이지. 그래서 얘는 델타 EK,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네. 자, 얘가 는으로 연결되니까 결국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한 일, R자임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일으킨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고, 이거 너무 중요해, 이 원리가. 얘를 우리가 R자임 운동에너지 원리. 사실 원래 일 운동에너지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봐봐, 지금도 일이 3개나 나온다고 했잖아. 라지 F가 하는 일, 스몰 F가 하는 일, R자임이 하는 일. 그럼 무슨 일이니?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R자임이 하는 일. 그래서 R자임이라고 내가 표현할 거야. 그래서 R자임 운동에너지 원리. 자,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나온 R자임이 한 일로부터 MAS 나왔잖아.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즉각적으로 MAS와 같다라는 거 문제 풀 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특히 좀 복잡한 문제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려고 할 때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만 풀지 말고 MAS가 즉각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훨씬 빨리 푸는 문제들이 있다.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좀 그래.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풀고 이거랑 연립을 해서 A를 구해내도 되는데 그럼 10을 한 번 더 쓰게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같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어.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이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얘는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 얘가 포텐셜 에너지라 이 포텐셜 P를 사용하지. 자, 근데 사실 포텐셜 에너지는 되게 종류가 다양해. 근데 그 중에서도 물리 1에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가지를 나누지.
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이제 흔히 위치 에너지 하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얘는 뭐야? 기준보다 다른 위치의 물체의 에너지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준면이야. 근데 기준면으로부터 스몰 m의 물체가 h만큼 떨어져 있어. 이때 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 높이에 있으면 얘가 떨어질 수 있잖아. 떨어지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두면은 얘가 못하고 충돌을 해서 못을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지. 그러면 힘줘서 이동시켰으니까 얘가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이 에너지가 자, 기준과 다른 위치에 있어서 생긴 에너지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야. 근데 특히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도 얘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얘를 끌어당겼기 때문이고 그 누군가가 바로 무슨 일이니? 중력. 그래서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지. 자,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과연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같은 높이라면 질량의 비례, 같은 질량이라면 높이의 비례.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중력과 속도 g. 그래서 mgh. 중학교 때는 g 대신에 9.8을 썼기 때문에 9.8mh라고 했었지. 자, 이거 에너지니까 단위 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걔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라고 하고, 얘가 영어로 엘라스틱 에너지여가지고 이